저는 예팀 하기 전에 안경원을 했고, 안경원 전에는 직장을 다녔고, 그래서 직장은 나가, 이제 내가 토요일 즐기고 그냥 새끼 밥 안 굶고 그냥 다니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회사를 나오니까 할 게 없어서, 이제, 안경원은,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이거만 잘 운영만 하면 평생 노후가 걱정이 없겠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 시간을 한 5년 정도를 투자를 해서 안경원을 하게 됐죠. 안경원을 한 지가 지금 한 25년 정도 했는데 빚을 내 가지고 해가지고 갚지도 못하고 새끼 밥만 먹고 살고 어, 애들 뭐 학교 풍족하게는 못 다닌 거죠. 그래서 자영업을 아무리 해도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안성호 스폰서가 와서 제 태미를 저한테 전달을 해줬는데 그게 이 안 와닿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또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달을 해도 그 사람도 지금 입장하고 조금 다를지는 몰라요. 또 그전에는 경기가 좀 좋았고 지금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기기우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 귀에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1박 2일 세미나를 가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들었는데, 자, 봄입니다. 뭐 바깥에 가서 못 보지만 화면이라도 만끽하세요. 자, 다음요. 저는 회원 번호가 100만 번대 안쪽입니다. 엄청나게 빠릅니다. 뭐 번호 빠른 거하고 이 애터미 사업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빨리 태어나가지고 관리를 못 해가지고 이제 뭐 일찍만 태어났지 아직까지도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요. 그 지금 나이들이 거의 다 뭐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되는데 그 살면서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살면서 전부 다 이제 하고 싶은 게 돈을 벌어서 시내 건물을 사든지 뭐 펜션을 운영하든지 노후에는 임대 수입으로 편하게 먹고 살려고 다 그렇게 모두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일하면서 나는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근데 해보니 아직까지 돈 걱정하고 계속 또 수명도 길어지고 한데 마땅한 도구가 아직까지도 못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헛되게 살아오진 않았을 겁니다, 모두들. 전부 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또 불구하고 맨날 돈 걱정하면서 사실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저 세미나 가서 박광길 회장님이 이 말씀하시는 중에서 이제 와닿는 말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사람 치고 부자가 없는 거고 어 그리고 부자는 가계부를 안 쓰고 돈은 3년에서 5년 평생 먹고 살 걸 바짝 벌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가 아주 귀에 막 쏙쏙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 3년에서 5년 돈 왕창 버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돈을 못 씌워가지고 은행에서 와서 그 바게스를 아예 가지고 와서 씌워 가지고 오고 이런 그런 집들도 봤어요. 그래서 일반 이 평범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도구는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습니다. 사기를 치면 또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것도 사기도 아무나 치는 거 아니죠. 타고나야지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살아왔지만 부자하고는 거리가 거의 다 먼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도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지금 또 주변에 또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선한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악착같고 진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니까 시내 건물도 가지고 있고 땅도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뭐 금수저인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가게를 이렇게 하면서 집주인 치고 착한 집주인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가게세 하루라도 밀리면 전화 당장 오고 그 하여튼 뭐 장사가 뭐 안 된다가 안 되면 뭐 경기가 안 좋아져도 자발적으로 뭐 집주인이 가게세 조금 깎아주고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선한 부자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다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보면은 저는 이제 그전에는 우리가 한 70 중반까지 살면 이제 거의 장수했다고 보는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남들 같은 경우에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은 27, 30 정도의 직장을 잡아서 결혼을 하고 한 30년 직장 생활을 하고 나머지 노후를 이제 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60 이후에 인생이 다시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제 친구들 봐도 이제 나와도 또 제2 직장을 잡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60이 넘으면은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 막상 뭐 그 사람들이 자격증을 따가지고 무슨 운영을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도 망해 자빠지는데 새로 차려가지고 택도 없죠. 그냥 앉아서 그냥 까먹는 게 낫는데 또 차리면은 가게세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나가면 또 망조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 긴 시간 동안에 보면은 그 박영일 회장님이 그 전에 그 강의 들어보면은 5%가 100% 중에 5% 정도만 경제 해결하고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 있는 그 사람들이 직장 아니면 자영업 전문직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뭐 의사나 뭐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 아무도 없죠. 다음요. 그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 서울대 공대에서 연구팀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2090년도에는 이제 층이 이제 세 가지 층으로 나눠진다 그러는데 지금 보면은 중산층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집 한 채를 장만하기가 지금 보면은 시골에서 서울에 뭐 애들이 만약에 학교를 가거나 직장을 잡으면은 가슴이 덜컥할 거예요. 만약에 뭐 서울에 직장을 잡으면은 뭐 전세라도 해줘야 되는데 뭐 1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 2, 3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에 2, 3억씩 있는 집이 과연 몇 집이나 될까요? 진짜 빚내 가지고 만약에 뭐 전세돈이라도 많이 마련해 준다. 그러면은 너희들 알아서 자력으로 해라. 그렇게 방을 얻어줄 경우에 못 얻어주고 이제 자력으로 하면 그 자식들은 가서 이제 빚내 가지고 이자 원금 뭐 고사하고 이자 내다가 볼일 다 볼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집 한 채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목숨을 거는 거죠. 지금 앞으로는 시대가 보면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하고 지금 정치인이나 예체능 스타 거기만 앞으로는 괜찮게 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어, AI가 지배하는 그냥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죠. 그 지금 제가 일하는 데 가보면 다 직장, 사업 다 하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대졸자든 뭐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들이 이제 다 버리고 시간하고 돈하고 밖으로 이제 온 거죠.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두 살 식당이나 뭐 어디 버스 타든 뭐 다녀보면은 2살, 3살짜리 애들도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아예 뭐 신체 일부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이 변했는데 이제 뭐 지금 뭐 우리 베이비 부머 시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핸드폰을 그냥 지금 보면은 뭐 뭐야 고스톱이라 치든지 아니면 뭐 테트리스 아니면 뭐
그런 거밖에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핸드폰을. 그래서 지금 이 핸드폰이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저도 이제 집에 집 전화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다 이제 하고 신문 거의 안 보죠. 그리고 뉴스도 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고 또 TV도 요즘 뭐 볼 것도 별로 없고 다 유튜브로 엄청나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미나도 지금 대면을 안 하고 이제 줌 미팅으로 바뀌어졌고 다 이게 핸드폰이거든요. 그 지금 그 며칠 전에 보니 김미경 그 스타 강사 얘기가 지금 뭐 586 세대, 486, 586 세대들은 돈이 있어도 굶어 죽는답니다. 이 팬데믹 때문에 그 뭐 요기요 뭐 이렇게 주문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식당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주문을 할 줄 모른다면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인터넷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고 하니까 가입도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하니까 핸드폰을 엄청나게 이제 이걸 애터미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엄청 잘 이제 만질 수가 있는 거죠. 다음요.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보면은 여기 뭐 항상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로버트 키요사키 이 저자를 이제 많이 이 사람을 이제 떠올리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 아니면 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사자 들어간 거. 그 뭐 안경사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영업입니다. 자영업. 그 다 이 내가 일을 안 하면 돈이 안 나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몸으로 가서 어떤 기술이든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내가 떠들지 않으면 가서 뭐 손님이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몸으로 안 뛰면 수입이 안 나오는 다 그런 일을 전부 다 지금까지 해온 사람들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 사람들인데 부자가 되려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는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자인데 그런 걸 가지고 있으려니 만약에 뭐 내가 금수저라 그러면 시내 건물을 뭐 큰 빌딩을 하나 물려받았어. 그러면 내가 일을 안 해도 그 빌딩 일을 해서 월마다 내한테 월세를 나한테 주면 내가 놀고 먹어도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옛날에 나라를 많이 팔아먹었는지 죄를 많이 지었는지 금수저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 네 가지 중에서 부자가 되려 그러면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고 머리가 좋으면 시스템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평범한 사람인데 뭐 시스템 만들 그 정도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또 돈이 많아서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이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시스템을 이용을 하라는 거죠. 시스템을. 그래서 우리가 이용을 한다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네트워크인데 그 네트워크가 우리나라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다음요. 조금 있다가. 그러면은 이제 그 네트워크라는 게 그 이론적으로는 엄청나게 굉장히 좋아요. 그 우리가 어차피 쓰는 죽을 때까지 쓰는 생필품을 광고 안 하고 생산자에서 중간 유통 없이 소비자가 써보고 이 다른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해 주는 건데 그러면은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생필품보다 월등히 싸야 되거든요. 왜? 무점포에다가 광고를 안 하고 입소문을 해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 나온 그 네트워크의 제품들을 보면 다 제품은 좋은데 비싸단 말이죠. 비싸니까 이 네트워크 이론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은 그 결국은 소비자들은 예매를 하는 거죠. 왜? 소비자들은 어차피 사업을 안 하니까 제품을 싸게 샀어야 되는데 이 제품값이 시중가보다 더 비싸 버리니까 제품이 아무리 좋다 해도 내 주머니 돈이 없으면 그 제품을 살 수가 없죠. 사고는 쉽지만
근데 없으니까 마트를 가서 사는 거죠. 싼 데를 가서.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가 없는 사업자 마케팅이 돼버리는 거죠. 내가 써보고 좋아. 근데 비싸. 근데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네트워크를 하면 다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죠. 이제 와서 가입해서 쓰라고. 근데 한두 번은 쓰는데 그 다음에는 제품은 좋은 줄 알아요. 써보니까. 근데 주문에 좋고 좀 돈이 없어.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한 번은 사지만 두 번째는 마트 가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인 소비자가 없어지니까 또 다른 사업자를 또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나는 능력이 돼서 밑에 이 사업자를 찾았지만 그 밑에 사업자는 또 그 밑에 사업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 사람 능력이 없어. 그러면은 밑에서는 힘이 되니까 그 사람이 또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 사업자가. 그러면 그 영향이 자기 위에까지 또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속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 구조가 소비자 위주로 가야 되는데 사업자 위주로 가니까 제품이 결국은 좋고 비싸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네트워크 국내만 해도 한 작년 10월, 7월 달인가 10월 달까지 합법적인 게 우리나라 137개인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137개 중에서 이론하고 실제하고 같이 가는 네트워크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애터미 빼고. 그 남한테 일단 피해를 주지 말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되는데 다 안 좋은 소문이 나고 이 피해를 끼치니까 애터미도 똑같은 걸로 생각하고 아예 이 사람들도 듣지를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한테 기회인 거죠. 그 다음요. 그래서 이 보통 보면은 그 공산품 같은 경우에 음, 우리가 소비자가 1,000원에 사면 공장 가격은 250원이랍니다. 그 중간에 그 750원이라는 돈이 유통회가 총판, 대리점, 뭐 광고 이런 게 붙어서 이제 1,000원에 우리 소비자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품 품질에 관계없이 우리가 750원을 더 주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다고 250원 어, 주고 살려고 공장으로 우리가 제품 사러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 유통에 돈이 750원이 숨어 있는 줄을 대기업들은 귀신같이 알고 그 몇백억씩 투자해서 이마트, 홈플, 롯데마트 이런 거를 이제 시내 자꾸 매진고에다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짓는 거죠. 지어 놓으니까 그걸 얼마에 파느냐. 그걸 이제 850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럼 250원에 가져와가지고 850원에 파니까 그 중간에 유통이 600원, 250원에 850원, 600원이라는 돈이 중간 유통 과정에 숨어 있는 걸 야들이 먹는 거죠. 이마트 사장이. 그러면은 이 지방에 있는 이 지방 사람들을 알바 고용해서 정직도 아니고 알바 고용해가지고 캐셔 시키고 상품 진열시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그 250원짜리 제품을 100원 더 원가에서 플러스 시켜서 제품을 훨씬 더 좋게 원가에서 100원을 더 플러스 시키면 제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지는 거죠. 그런 거를 850원에 안 팔고 750원에. 그러면 그래도 350원, 750원 팔면 그 중간에 400원이라는 유통에 마진이 또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소비자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일 먼저 만약에 타 다단계에서 그 어떤 수당 체계 뭐 이런 걸 설명을 막 하는 애들은 뭐 왜 이거밖에 안 주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돈 주는 걸 뭘로 인해서 돈을 주는지를 그걸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 그러면 만약에 시중가 만약에 이게 이제 2,000원짜리인데 만약에 5,000원에 판다고 말이에요. 만약에 타 네트워크에서 그러면은 2,000원보다 시중가보다 싸야 되거든요. 그러면 5,000원에 팔면 거기서 이익이 2,000원 팔아도 남는데 3,000원이라는 돈을 더 붙이는 거죠. 물론 제품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유통 과정에 이런 그 가게도 안 거치고 다이렉트로 오는데 2,000원 똑같은 가격으로 팔아도 제품을 더 좋게 만들 수도 있는데 거기다가
시중가보다 더 비싸게 판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돈을 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 밑에 사람한테 파는 돈을 위에를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금방 이제 자기 돈이라고 밑에 사람 비싸게 파는 그 돈인 줄 모르고 금방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돈을 주는 그 핵심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만 하면 이 바로 돼 있는 건지 안 좋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다단계인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요. 지금 이거 보면은 이제 월마트가 이 1969년에 출발을 했고 아마존은 1995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이제 완전 역전됐어요. 이게 매출이 지금 보면은 어, 500조 270조인데 이거는 이제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넘겨보십시오. 다음 칸요. 자, 여기를 보면은 어, 아마존이 매출이 2위예요. 애플 다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월마트가 10 몇인가 10이 됐는데 매출액은 461조고 순이익은 조금 떨어지는데 내년이면은 이제 완전 역전된답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부터 쭉 내려오면 상위 한, 한 7, 8군데가 다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그런 회사들이 다 상위에 다 렌트되어 있는 거죠. 생산회사 이런 회사들은 다 이제 처지는 거죠. 이 시대가 핸드폰 아니면 인터넷 다 그런 시대로 바뀌고 있는 거죠. 다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대형마트들도 지금 이제 그 매출액이 엄청나게 줄었죠. 작년, 재작년에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적자가 나가지고 이제 1호점이 문을 닫았고, 그래서 지금 야들이 이제 눈을 돌리는 게 온라인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대형마트도. 지금 보면은 이마트 몰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네 가게 오지 말고 이마트 몰에 들어와서 제품 사가 집에서 택배를 받아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돈 벌어가요? 이마트, 홈플, 롯데마트 대형 마트들이 돈 벌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데 걔들만 돈 벌어주는 거죠. 이 애터미 마트를 모르고 일반 사람들이 저는 이제 그 사람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마트 가나 이마트하고 뭐 네 친척이나 물어봐요. 왜 여기서 사면은 싸고 좋은데 응? 친척도 아닌데 굳이 거기 가지 말아라 기름값 없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 이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의 부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 국내 이 시장이 5조 원 규모란 말이죠. 어마무시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정적이지만 또 들어가 산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보세요. 그 애터미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쇼핑몰인데 취급하는 제품이 해모임, 유산균, 뭐 화장품 우리가 생활한 필수품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제품들이 원자력에서 출발을 하는 거죠. 원자력 연구원에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왜 출발을 한가 하면 원자력 연구원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잡아먹는 그러니까 농수산부하고 국방부 이 원자력 연구원. 그래서 그 원자력 연구원은 그 방, 그 원자 핵 개발하는 부서도 있고 바이오 생명공학팀도 있는데 바이오 생명공학팀에서 그 우리나라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사람들한테 이 좋은 그 방사성을 선을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좋은 제품을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부서죠. 그래서 해모임 탄생된 배경은 뭐 전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이 해모임 탄생으로 인해서 이 애터미가 탄생하게 됐는데 해모임 열심히 드십시오. 그래 특히 그 애터미라는 그 제가 봤을 땐 지금까지 전 세계의 네트워크 중에서 일어나고 실제하고 같이 가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유일무이하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같이 가는 네트워크는 애터미밖에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가입비, 월간 유지비, 뭐 마감 이런 게 없고 이 지금 이제 바이너리 방식으로 이제 이 수당을 지급하는데 애터미는 지금 그 바이너리 방식은 이제 둘줄기 방식인데 네트워크는 이 사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방식 중에서 뭐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이라 가지고 아메이, 뉴스킨, 뭐 허블 이런 건 이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도 있고 또 매트릭스라는 그런 수당을 주는 방식도 있고 뭐 유니레벨이라는 방식도 있고 제일 최근에 나온 이 수당을 주는 방식이 바이너리 방식인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그 돈을 주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바이너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요즘 네트워크는 거의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방식이에요. 방식인데 그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이제 얘기를 못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바이너리는 똑똑하지 않아도 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좋은 것 같아요. 그 자세하게 알라 그러면 이제 다음 그뭐 위에 스폰서들한테 한번 좀 물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라는 도구가 네트워크에 참 좋긴 좋은데 이걸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긴 인생을 살으려 그러면 그 성공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이거는 진짜 좋은 도구인데 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이걸 선택한 이유도 한 달에 200, 300 벌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진짜 멋있게 한번 살려고 하는 건데 마음은 되는데 몸이 안 가면 이건 꽝이거든요. 그래서 스폰서 파트너가 이게 단결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소비자를 이렇게 찾아가면 이걸 제가 서재영 사장님이 이렇게 해놓은 거는데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처음 초보 사업자들은 이제 총을 맞는다 그러죠. 얘기를 하면 아는 사람은 진짜 뭐 죽었다 깨어나도 말을 안 듣죠. 그 왜 이 거절을 하는지 5가지로 이 서재영 사장님이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요걸 잘 이제 보시면 지금까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도 없고 망했다는 사람만 있으니까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니까 일체 거부를 딱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제품 쓰면은 사업 설명 들어봐 뭐 사업 시킬까봐 또 이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사람이 지금 한 일이 바빠서 이제 아직 여기를 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이제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안 본 지적 현재 만족해서 그냥 관심이 없을 때 이 사람은 뭐 그냥 뭐 새끼 밥 먹고 살고 뭐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가 좀 착하게 못 살아서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거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이 사람이 왜 안 받아들일까 그 이유를 이제 알고 난 뒤에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리게 하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되게 하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것도 서재영 사장님이 이제 한 건데 지금도 지금 줌 미팅을 하잖아요. 이게 미팅으로 시작해서 미팅으로 끝나는 게 이제 네트워크인데 나는 다 알아 해가지고 이제 나는 바빠 해가지고 참석을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센터에 이제 뭐 사업 설명 아니면은 이제 뭐 동영상으로 이제 들으러 와라 그러면 파트너가 안 오니까 나는 안 가겠다. 그러면은 다 안 오는 거죠. 무조건 자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파트너가 안 오면 맥이 빠지긴 하죠. 그런데도 혼자 와서 앉아 있다 보면
계속 혼자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열을 받거나 약이 오르겠죠. 누구든지 데려오려고 내가 애를 쓰겠죠. 그러면은 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혼자 안 앉아 있으려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스폰서가 저도 좀 말을 좀 잘 안 들은 것 같아요. 그 미팅에 참석하라 그러면 이제 핑계대고 안 간 적이 좀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파트너가 말을 안 듣나. 그래서 스폰서가 하여튼 미팅에 참석하라 그러면 무조건 네 하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파트너도 말을 잘 들어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그 밑에 파트너도 무조건 말 안 듣습니다. 이거는 그 엄마 아버지 한 행동을 똑같이 해요. 이거 해보면. 그래서 스폰서가 얘기하면 얘기한 대로 따라주는 게 다음 파트너도 그렇게 따라하니까 그건 하여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는 참석하는데 스폰서가 참석 안 한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예비를 이제 뭐 못 본 척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불참을 하면 그러더라고요. 이 지금 줌이라든지 미팅에 계속 참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늦게라도 갑니다. 목적지를. 근데 미팅을 자주 참석 안 하고 뭐 핑계 대고 이러다 보면 이게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나 지금 미팅 안 하고 누구 만나러 가야 돼. 해먼 팔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그럼 평상시에 있다가 꼭 미팅할 때만 뭐 해먼 팔러 갑니까? 그 이 시기 이 미팅 할 때는 무조건 참석을 해야 했지만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다음 파트너를 내가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있다고요. 그 내가 참석을 안 하는데 다음 파트너를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위에 게 내가 귀에 와닿는데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시간, 거리, 횟수, 비용 이건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장거리를 가고 기름값 들어가고 이거를 비용으로 계산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이게 되는 사업이지 그것까지 계산 다 하면 이게 안 되는 일이다.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가면은 안 되고 꾸준하게 계속 우리 저 안성호 스폰서처럼 진짜 끈질기게 왔어요. 그러니까 끈질기게 끝까지 계속 가면 되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끝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파트너가 오라 그러면 무조건 뭐 어디든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멀리 있는 외딴 데에 있는 그 파트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서 외롭지 않게 그 다음 파트너를 만들어 주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서 힘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요.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방콕하고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굶어 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코로나 걸리면 뭐 할 수 없죠. 뭐 자기 보기를 해야죠. 뭐. 그 지금 보면 이 1박 2일이 없어져서 이 복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이 시스템에 참석을 안 하면 복제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 1대1 되면 상가가 뭐고 뭐 개인 집은 좀 그렇지만 상가는 괜찮거든요. 마스크 쓰고 들어가서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됩니다. 가야지만 이게 만나야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전화상으로는 절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내 다음 사람을 복제 못하면 이거는 꽝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리고 항상 이 워런 버핏이 얘기했지만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대요. 지금도 벌써 일하면 밤에 막 아파요. 벌써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3, 40년 더 남았는데. 그래서 노동으로 일을 해가지고 버는 거는 진짜 매를 버는 겁니다. 병원에 돈 나중에 아파서 병원에 돈 다 갖다 줍니다. 다음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삼시세끼 밥만 축 내고 돈 걱정하다가 하직한다면 인생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애터미 만났으니까 한번 멋있게 살다 갑시다. 이상입니다. 동해 라임의 세일즈 마스터 유희숙입니다. 밥만 축내고 끼니 걱정을 하면, 그 말 진짜 머리에 팍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지금, 저도 이렇게 먹고 살만은 해요. 하는데, 노동의 대가로 버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겁이 나요. 나중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다가 진짜 돈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병원에 들어앉을까 봐. 그래서 그런 걱정 끝에 지금 애터미가 저한테 와서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애터미를 하면서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강식품이면 건강식품, 화장품이면 화장품, 생필품이면 생필품,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기 지금 농협도 직원이 코로나 가져오지도 못하는 판국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주문해 줄 수 있고 또 주문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그런 이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일인데 우리가 오늘도 저는 이 줌 미팅에 초대를 해서 저희 파트너를 처음 이렇게 들어오시는 우리 파트너가 진짜 애터미가 처음에 이렇게 딱 듣는데 이게 한 번에 다 와닿으면 천재죠.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들어서 이거를 기억해낸다면 훌륭한 애터미 맨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미팅에 참석을 한다면 진짜 하나하나 알아가서 언젠가는 우리가 훌륭하게 임페리얼 끝까지 갈 수 있는 애터미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공감 가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기 돈이 많아도 6.25에 배달을 못 시켜서 배달의 민족에 시키지 못해서 못 사 먹을 것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제가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서 우리 남자 윤성민 사장님이 우리 여자 사장님들한테 사탕을 캔디를 전달하고 하려고 이렇게 주문을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는 춥스 추파 그 사탕이에요. 알사탕. 사장님 이거 어디서 샀어? 아자몰에서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아이 코딱지만큼 아자몰에서 사면 택배비가 더 크겠다. 그랬더니, 아닌데요. 슈퍼에 가서 받아왔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맞아요. GS나 네. 그러는 거예요. 사탕을 갖다가 아자몰에서 사고 GS 가서 받아오는 거라구나. 이거 모르면요. 이거 하나를 그거 거기서 택배로 왔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니 이 짓을 왜 했어? 그랬잖아요. 근데 네. GS 가서 찾아오는 거나 요교에 몰라서 짜장면도 못 시켜 먹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이제 아자몰 같이 귀한 그런 것이 바로 내 현실에 이제 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코비드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시스템을 복제하지 못하는 것이 더 무서운 일.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파트너와 만남, 또 온라인, 오프라인, 그냥 아나 코로나하고 무조건 만나는 게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해서 한 말씀 드렸어요.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